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기사 일주고요. 160페이지예요. 시작할게요. 기사 일주 성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구름의 형상이에요. 도시 위에 구름이 유유자적 흐르고 있는 거죠. 기토를 기토위운이라고 하는데요. 구름이죠. 또 사화를 사위대역이라고 해서요. 요즘 말로 하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지신금이 큰 단위의 도시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사화는 작은 단위의 강남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구름이 도시에 두둥실 떠 있는 거예요. 구름은 우리 눈에는 가만히 있어 보이지만 쉼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기토도 역마고 사화도 역마란 말이에요. 구름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사를 가족으로 만약에 두셨다 그러시면 어떤 룰에 가두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에 12운성은 뭐예요? 제왕이죠. 제왕의 기운이 이런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요. 자존심 강하고요. 이상이 높고요. 사화는 겉모습은 음화이지만 내면은 뭐예요? 양의 기운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면은 양기운으로 꽉 차 있는 육양직이라고 하는데요. 기사는 겉에서 보면 부드럽고 낯도 가리고 조용해도 보여요. 그리고 도시의 기운이니까 도시적인 세련미도 느껴지는 거죠. 기사일주가 인성의 사화라서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요. 꼼꼼하고요. 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똑 떨어져요. 그런데 비교 심리가 강해서 질투도 강하고요. 또 빨리빨리 병도 있어요. 도시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느린 게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에요. 마침 일주가 제왕이고 또 집요함, 승부욕을 가진 제왕이라서 내가 맞다 싶으면 또 타인의 말이 안 들려. 이상이 높으니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육양직이라는 것은 양기운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좀 불안한 거죠. 뭔가 이상한 거지. 왜 막힘이 없지? 뭐지? 맞나?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 맞아,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나는 잔소리를 하는데 상대가 잔소리하는 건 싫어. 그러나 자기 확신을 위해서 누가 잔소리 말고 대신에 부드럽게 책사처럼 조언해 줬으면 좋겠는 거죠. 이 길로 가! 내 말만 들어! 이러면 절대로 안 가죠. 에이! 네가 뭔데?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이라도 어감이 중요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사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해. 어떻게 알았어? 최고야. 기사는요, 예민해서 말을 참 부드럽게 잘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오래 간답니다.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5살 때, 이런다고요. 기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튼 그럼에도 멘탈을 잡아주는 사람이 여튼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러니 기사일주에 가는 길에 좀 방향을 틀어주고 싶다 하신다면 부드럽게 푸시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기분대로 맞짱 뜬다 또는 내가 기사를 이끌어 보겠다 하는 느낌으로 말을 푸시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기사한테 두고 보자만 되는 거예요. 지장간 볼게요. 무경병이죠. 겁재상관 정인이에요. 임비식 구조예요. 임비식은 뭐라고요? 순리지향. 내가 배운 것을 나를 필터링해서 식상으로 흘러서 재성으로 돈 벌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사는요. 인풋, 아웃풋, 인과관계를 중시해요. 임비식의 구조가 그래요. 울타리가 중요하죠. 울타리가 중요한데 또 지장간의 구조는 겁재와 상관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임비식의 순리지향적인 구조 안에서도 울타리 안에서도 승부욕이 발현되고 또 누가 터치하면 안 되고 내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베이스는 뭐다? 정인이죠. 공부를 통한 정인, 시험이든 자격증이든 배운 것을 토대로 직업의 턱을 넘는 거예요. 공망은요, 술해죠. 겁재와 정제가 공망, 구멍이 났어요. 공망이라는 것은 채우고 싶은 욕구인데요. 그런데 잘 채워질까요? 그러니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거나 또는 필드에 나가는 것은 위험 요소가 아무래도 있는 거예요.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겁재도 쓰고 정제도 얻는 거죠.
직업성 볼게요. 키워드로 보면 첫 번째, 인성을 끼고 가야 된다. 배운 걸 써먹어야 된다. 두 번째, 움직여야 된다.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전문가 조직으로 가야 된다. 네 번째는 기토, 말하는 업상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교육, 요식, 여행, 운수, 부동산, 연예, 언론, 변호, 보험, 의학 뭐 이렇게 있죠. 직종보다는 키워드로 카테고리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그러나 직업성은 일주만 보고 판단하시면 살짝 오류가 생기세요. 월주를 잘 봐야 되고요. 여튼 이것은 보편적인 직업성으로 참고 정도만 하시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십성 오각형 이미지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일간이니까 빨간 동그라미 기토 토기운의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토, 금, 수, 목화로 돌리고요. 각 오각형의 꼭지점마다 각자의 붙박이 자리가 있어요. 또 기사일주니까 토기운, 화기운의 기토 사화를 올리고요. 그리고 지장간, 무, 경, 병, 임비식 구조고요. 그리고 좌법으로 보면 걸록, 장생, 걸록이고요. 지장간에 없는 오행 종법으로 가져오니까 재성, 임수, 개수 종법으로 보니까 임수는 사화를 보면 절, 개수는 태가 되고요. 관성은 간목은 병이 되고 을목은 목욕이 되는 거예요. 자, 지장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무토부터 보겠습니다. 겁재무토는 걸록좌 제왕궁이라고 하고요. 편하게 한자씩 말씀하셔도 돼요. 걸록자 왕궁 또는 건좌 제궁 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걸록과 제왕이 하나로 묶였어요. 독립적이고 자기 기운이 강하겠죠. 이렇게 겁재가 끼고 임비식의 구조는요. 수기운의 유무가 진짜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내 기운이 센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는 재성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하죠. 형제는 어떠냐? 형제는 강하지만 그러나 다 자력 갱생의 기운이에요. 독립적인 형제들이겠구나라고 유추할 수가 있어요. 상관 경금 볼게요. 장생좌 제왕궁이고요. 장생, 상관의 장생이라서 길신이죠. 자기를 드러내려는 인정 욕구도 강하고요. 상관이 장생인 건 여튼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다. 뭘 해도 평균 이상이다 하는 거죠. 기사 여명에게 자식인데요. 자식은 어떨까요? 자식운은 좋은 거예요. 장생의 제왕으로 가잖아요. 건강도 어때요? 괜찮죠. 다만 재성 수기운의 유무를 잘 봐야 한다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 정인이고요. 병화 걸록 좌 제왕궁이에요. 공부에 있어서 재능이 좋죠. 대운 세운에서 인성이 잘 받쳐주면 더할 나위 없이 공부로 빠지는 거예요. 사화가 사문성이라고 해서 문자가 글문자거든요. 총명함을 드러내는 글자예요. 그런데 공부만 잘하냐? 아니에요. 나머지도 잘해요. 예체능이라든지 예술 기술성에도 재능이 대단하죠.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도 걸록의 제왕이시니 이 집안의 제왕은 누구겠어요? 엄마겠죠. 아빠는 절대로잖아요. 엄마의 이 자식에 대한 관심도도 아주 놀랍죠. 인성일지를 효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엄마와 이 기사 당주가 좀 돈독해도 효신의 애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좋다가 나쁘다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제왕의 기운으로 기결되니 만약에 내 자식이 기사다 그러면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의 스킬이 중요하다고요. 와, 이 길로 가면 뭐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은데 너한테는 이런 게 좋다던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너의 생각이 중요하겠지?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요. 이 긴 말을 원래는 뭐라고 한마디로 하죠? 해! 이러잖아요. 짧고 굵게 해! 그럼 기사가 하냐고 안 한다고요. 아주 기가 빨리죠.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사의 엄마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내 남편이 기사예요. 그러면 좀 돌려서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얘기해야 돼요. 내 부인이 또 기사야. 그러면 또한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돌려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장간에 없는 오행할게요. 재성 보겠습니다. 수기운 임수, 절종, 제왕궁이고요. 개수는 태종, 제왕궁이에요. 제왕으로 기결되니까 아빠도 부인도 사실은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절태라는 것은 무정한 기운이에요.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 않은 거죠. 제왕의 기운인데 나도 만만치 않죠. 제왕이니까. 그런데 부인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부인에게
절태로 오면요. 이 기사 당주는 좀 어떤 기운이냐면 잔소리가 많아요. 뭐 햄을 볶거나 행복을 볶거나 그러면 좋은데 잔소리로 들들 볶는 거죠. 이게 기사의 입이 좀 터진 뱀의 입이에요. 그래서 말로 총을 다다다다 좀 쏠 여지가 있어요. 또 곡각이라서 예민하다, 인성일지라서 내가 맞다로 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더 무정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제왕궁에 앉아 있으니 결론적으로는 부인이 좀 수한가에 부인 덕도 볼 수 있는데 정이 약하다. 나의 이 기사의 기운을 그대로 부인한테 쏠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아빠는 어떨까요? 아빠도 비슷한 기운인 거예요. 나랑 무정하다. 또 여명에게 15도 좀 무정한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재물운은 어떨까요? 끊어진다. 잘 고이지 않는구나. 절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전문가 영역에 안정된 곳이 낫죠. 일지제왕은 기본 씀씀이가 좀 있거든요. 알뜰 살뜰은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성 목기운이에요. 간목은 병이고 을목은 목욕이네요. 병이 있다는 것은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목욕이 있다는 것은 멋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오, 멋, 움직임 이것이 관성의 기운인 거예요. 여명에게 남편은 제왕으로 기결되니 괜찮은 남편인데 이동이 많은 직군에 있거나 아니면 영업력을 요하는 업이거나 아니면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겠구나. 정이라도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남녀에게 자식도 멋이 중요한 자식이니까 멀리 내보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시키자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죠. 너무 가오 빠지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어깨에 어느 정도 뽕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명함이 너무 부끄러우면 안 돼요. 그게 기사예요. 자, 책에 있는 내용 다시 볼게요.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순이고 또 이 토기운 일간이니까 토, 금, 수, 목, 화로 배열을 하고요. 지장간 임비식이고요. 임비식은 내가 배운 걸 써먹는다. 뭐 자격증이든 뭐 또는 무형의 자산이든 어쨌든 순리지향이 좋은 것이고요. 비겁부터 보면요. 걸록 제왕, 형제운 좋다. 독립적이다. 자존심 세다. 다만 승부욕은 안정적인 곳에서의 승부욕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식상, 장생사고요. 제왕으로 기결되면 일단 평균값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생이면 너무 땡큐고요. 다만 신금, 사라면 사주원국의 조후, 온도가 매우 중요해요. 장생과 사는 좀 짝꿍인데 호불호가 있는 짝꿍이죠. 장생이면 여명의 자식도 일복도 괜찮고 사라면 조심해야지.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재성 절태고요. 절은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가는 실물수의 기운이고요. 태는 절만큼 나가진 않는데 결과물이 영 만족스럽지가 않고 좀 시원찮은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튼 절태로 들어오면 부친과의 연, 또 부인과의 연, 덕도 그리 좋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관성, 목욕, 병이고요. 움직여야 된다. 여명에게 남편도 또 남명에게 자식도 각자 도생의 기운이구나. 같이 붙어 있으면 좀 어렵다. 직업적으로도 움직이고 멋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 폼이 나는 직장이어야 하는 거예요. 인성, 걸록 제왕이고요. 모친 유정하고 모친의 영향력을 받고 또 이 공부적인 관점도 수완이 괜찮습니다. 십성 모두 훑어보았어요. 12신살 12운성 할게요. 사화니까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요. 검정글자는 12신살이고요. 12신살을 시기, 때,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라색 글자는 12운성이고 상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기토는 간목과 청간 합을 이루고요. 그리고 파란 스파크는 일지와 지지의 충돌,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과 12운성의 종합적인 이 검토의 조심이고요.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는 사주 원국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는 글자를 말하는 거죠. 기 표시를 다 해뒀고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파란 스파크는 사화 동창이고요. 신금, 사신파, 해수, 사해충, 술토, 사술, 원진, 기문, 그리고 임목, 인사형, 진토, 진사, 천라, 지망이에요.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과 12운성으로 조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축토, 해수,
자수, 임목, 진토고요.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는 사주 원국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는데 신금, 미토, 술토, 묘목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12신살 순으로 사화부터 보겠습니다. 사화 지살 제왕이에요. 사화가 동착되면 육양지기의 사화가 두 번 동착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사주 원국이 뜨겁다 그러면 건강도 진짜 잘 살피셔야 돼요. 연도로 보면 4년이 언제죠? 2025년 을사년이잖아요. 이럴 때 특히 문서, 사인,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건강도 체크하셔야 되고, 또 이 연도 안에서도 특히 임목, 진토, 사화, 해수가 들어오는 달이 있어요. 2월, 4월, 5월, 11월이죠. 이럴 때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이 사화의 기운이 방향성을 못 잡을 수가 있고요. 이럴 때 막연히 잘 될 거야 그러다가는 자충수를 두기가 딱 좋은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오화, 연살, 걸록, 오화운에 남녀 모두 이성 문제 올 수가 있고요. 기사 자체가 뒤에서 좀 나를 챙겨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이 기사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죠.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기사면 한번 괜히 챙겨줘 보세요. 이러실 거예요. 그리고 오화 행운은 기획력, 공부, 아이디어, 새로운 일에서 뭔가 꺼내고 발현하고 싶어하는 기운이에요. 그래도 인성이 너무 과하면 재성이 도리어 물이 마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인성관성이 너무 불룩할 때는 실속을 차리셔야 돼요. 기획, 현실적인 아이디어, 또 나를 현실적으로 드러내기 같이 좀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결과가 훨씬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미토 월살 관대, 월살의 기운이 일이 더디고 마음이 답답하고 앞으로 잘 안 가져요. 신강하면 더 더뎌지고요. 신약하면 그래도 전력의 보탬이 되고요. 뭐든 이때 이 미토 행운에는 결론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이 또한 지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신금, 망신살, 목욕이에요. 사심합도 되죠. 상관의 기운인데 오화에 이어서 이 신금의 운 때도 마음이 멜랑꼬리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꼭 이성운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거나 또는 옆구리 살짝만 찔러도 금방 마음을 내어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심파도 되는 거예요. 사심파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 신금의 행운은 지구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한 우물만 파기보다는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넓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금, 장성살, 장생, 사화에게 유금은 좋아요. 기사에게 유금은 돈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고 일 운도 훨씬 좋아지고요. 도와주는 귀인도 생기고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술토 반한 양이에요. 사술 원진 기문이고요. 육치는 불리하고요. 배우자 갈등이죠. 그리고 공망으로 들어와요. 사람과의 관계성은 다 엇박이고 그래도 반한의 양이니까 아예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술토 행운은 내가 반한이라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개인의 영달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정서적인 충국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나는 웃고 있는데 울고 싶다 같은 기운이 이럴 때 좀 들어오는 거죠. 해수 영마태예요. 사화가 해수를 만나면 사해충이죠. 공망이기도 하고요. 재물의 손재, 실물수 있고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 변동,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 안에서 안전 또는 사고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꼼꼼히 하는 것 같아도 설령 눈앞에 결과물이 보여도 해수 행운에는 방심하면 안 돼요. 늘 긴장하고 마무리될 때까지 돌다리 두드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셔야 하는 운기입니다. 자수 육해절이에요. 기사는 일주의 구조가 신강한 구조이고 또 뜨거운 이 조후의 기운이라서 수기운의 유무가 참 중요한데 그런데 보세요. 해수도 자수도 이 뜨거움을 조율하는 차가운 기운에 만족해야지 덥석 또는 벌컥벌컥 마시기가 배탈 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사일주는 진짜 기사 자격증처럼 자격증 베이스의 전문가 영역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셔야지 돈에 목적을 두시면 여튼 불리한 면모가 있어요.
축토 화개살 묘예요. 기사가 축토를 보면 일이 좀 막혀요. 축토 행운은 대운이든 세운에서는 꺼내놓지 않고 벌리지 않고 확장하지 않고 하던 거 하시고 괜히 뭐 투자 거래 이런 거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죠. 만약에 사유축, 삼합을 이룬다 그런다면 축토의 기운이 좀 가려지니까 낫기는 한데 그것도 유금이 끼어 있을 때고요. 사화가 축토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괜히 돈 나갈 일을 만들었다가는 놀이기구 타듯이 간담 서늘한 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임목, 겁살사, 인사형이에요. 사인 잘못하면 명예, 구설, 시비, 싸움 등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편법적인 거, 이중계약, 관행 이런 글자는 특히 임목 시기의 앞뒤로는 아예 사전에서 지우셔야 돼요. 묘목 제살 병이에요. 제살의 병은 자리에 이동이 생겨요. 자는 데가 바뀐다든지 또는 임시로 옮겨진다든지 뭐 거주지를 옮긴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좀 산발적인 또는 수막 현상처럼 내가 좀 떠 있는 거예요. 불안정성이 내포돼 있죠. 이럴 때일수록 자기 중심이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진토 진사라망입니다. 전살 쇠고요. 진사라망은 양기운이 그릇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와, 더 해볼 만한데 한번 잭팟을 터뜨려 볼까 하는 이런 기대 심리로 자꾸 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고 한번 폼나게 살아보자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쟁지의 기운이고 무엇보다도 진사라망이에요. 잘 될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그러나 아닌 거죠. 내 돈으로 파티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자, 지지 12글자 다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다음은 조심방향 보겠습니다. 조심방향이에요. 축토, 동북 1시 방향, 자수, 정북 12시 방향, 임목, 동북 2시 방향, 묘목, 정동 3시 방향, 진토, 남동 4시 방향이고요. 이 방향이 조심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이사, 이직, 학교, 계약, 병원 조심하시고요. 또 격리, 금고, 돈에 관련해서도 두지 않으시는 거고요. 기준은 현 거주지 기준이고요. 세대주 대표자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각자의 조건에 맞춰서 가셔도 되시죠. 기사일주 나머지 신살 건강 보겠습니다. 금신은요, 진짜 쇠 금자예요. 금의 기운인데 보통 을주, 기사, 개유일주를 금신이라고 해요. 금의 강직함처럼 굴하지 않고 목표를 위해서 밀고 가는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금신의 금처럼 칼을 다루는, 쇠를 다루는 업상이 있다면 더 좋고요. 금신이 들어오는 일주는 다치는 거, 안전, 수수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기사는 특히 해수, 행운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인은요, 정사, 기사, 개해, 제왕지에 앉아있는 음간의 일주를 얘기하고요. 사생지에 모두 앉아있죠. 양인의 음기음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립심, 주체성이 강하고요. 단지 음간이라서 뭐 양인처럼 뭐 아주 뭐 아니면 도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확 잘라내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 와중에도 주변을 살펴서 소심히 자른다고 할까요? 여튼 좀 부드럽습니다. 역시나 음인도 칼 다루는 직군, 뭐 예를 들면 의료, 공업, 전기, 전자, 컴퓨터, 뭐 기술, 예술성, 예술 분야 다 괜찮고요. 단지 이런 강한 성정이 사주의 조후가 틀어졌다, 맞지 않다 한다면 주변에서 그 강한 음인의 성정으로 고개를 좀 절레절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라지망은요, 특히 기사는 겁재로 들어오니까 재물의 손재에서 좀 크게 들어올 수 있고요. 또 관재, 시비, 건강 다 포함이에요. 너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도모하시는 게 중요하죠. 신병, 을목, 기토일간이 이런 기운이 좀 강한데요. 곡각 현침이 을기사축 또는 갑신, 오묘, 미신이 사주에 여러 개가 있다 한다면 눈치를 넘어서 촉이 좋은 거예요. 이럴 때는 바쁘게 움직이는 게 좋죠. 뭐 생각을 깊게 길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기사가 집에만 있으면 몸이 아프고 또 어떨 때는 uk이 터지고 돌발 행동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병의 기운을 어떤 분들은 꼭 뭐 빙의 뭐 그렇게도 보시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활동적으로 움직이셔서 주의를 좀 분산시키고 좀 어딘가에 집중하는 게 좋죠. 신병의 기운은 일단 내 일이 있고 또 바쁘게 생활하시는 게 좋아요. 곡각, 을기사축이 월지 포함해서 2개 이상, 월지 빼고 3개 이상이면 곡각의 기운이다. 예민, 잘 다치는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효신,
모친과의 이 애증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독립적인 듯 의존성을 가지는 거예요. 모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천문성 또는 사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사화를 일지에 두면 아주 총명해요. 머리가 비상하고요. 그래서 머리 쓴 업상이 좋고 처음에 이 자격증이든 뭐든 공부로 직업을 풀면 아주 좋죠. 그래서 사화를 일지에 두면 노동력 업상보다는 관리자 업상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죠. 건강은요, 조심이고요. 자칫 조후가 뜨거울 수 있는 일주라서 혈류 질환 조심하셔야 돼요. 곡각살이라서 사고 안전도 조심해야 되고요. 자, 기사일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기사일주는 기토가 잘 다듬어진 옥토의 기운이에요. 사화는 초여름의 기운이고요. 말하자면 기사는 뭔가 준비된 젊은이 같은 기운이에요. 준비된 젊은이, 많이 배운 젊은이. 당연히 지식이 많은데 좀 자기 주도적이고 중심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연륜이 좀 약할 수가 있고요. 집에서 사랑받고 자라다가 나온 거예요. 이기성, 개인주의로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기사가 어느 면에서는 매우 예민해요. 대차 보여도 성정이 열이죠.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고요.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기사가 이런 잘 배운 준비된 젊은이지만 좀 설익은 듯한 이런 기운이 그런데 영원히 이렇게 갈까요? 아니죠. 물론 복균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당연히 사주가 조화로우면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을 거겠죠. 그런데 설령 조우가 좀 불리하더라도 순환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좀 이 잘 배운 준비된 젊은이가 연륜도 쌓이고 기브앤테이크도 하고 또 기사가 목표를 가지면 집요하잖아요. 집요하다라는 것은 추진력의 이 노력형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성취하고 결과를 얻고 이것을 반복하면 어때요? 계절이 더해지면 더 젠틀하고 품위가 더해지는 거예요. 지장간에 상관, 겁재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부조리에 대항하는 힘도 있고요. 기사일주 좋다고 봅니다. 무궁무진의 발전을 예고하는 일주예요. 기사는 어디 가서 눈치 보고 꿀리지 않는 일주예요. 그것도 좋죠. 마음에 들어요. 기사일주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세요. 파이팅!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